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게임 상담 진행의 손자입니다. 잔인한 1월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그래도 오랜만에 반등에 나서준 오늘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코스피는 2%가량 상승했고 또 코스닥은 2.8% 가까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수는 여전히 1년 2개월 전으로 되돌아간 모습입니다. 네, 지수가 다시 힘을 내서 제자리로 되돌아주길 바라면서 오늘 연휴를 앞두고 실시간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마지막 상담 방송 시간이니까요. 네, 이번 1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재점검 받으시고 현명한 솔루션 투자 전략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이 좋지 않은 만큼 보다 많은 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5분의 시간 동안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주유소 게임만의 이 5분 시간 제한에 대한 룰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럼 오늘 함께할 위원님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민경철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오늘 하루에만 정말 많은 방송을 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아침부터 또 이 지금 마지막 방송까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새벽에 네. 잠을 좀 설쳤거든요. 네. 그래서 새벽에 좀 잠을 못 잤는데 네. 아침부터 뭐 작전 리포트 뭐 해가지고 해서 네. 하루가 되게 좀 긴 것 같습니다. 하루가 빨리... 긴데 그만큼 또 열정이 남다른 분이시잖아요. 지금 사실 이제 1월을 마무리하는 오늘 장이었는데 1월 한 달만 14종목 상한가 종목 이제 달성해 주셨고 사실 이제 오늘 오랜만에 정말 빠져도 이렇게 빠질 수 있나 싶던 시장이 조금 정말 찔끔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정말 짧게 한 말씀 오늘 부탁드릴게요. 시장 목마릅니다. 이제 커피든 물이든 이제 뭐 소주든 맥주든 뭔가를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상승의 목마른 이제 일주일이 아니었나. 자, 우리 증시가 진짜 코스닥 지수의 상승이 계속 도망갔습니다. 나스닥 지수 올라갈 때 미국 증시 올라갈 때 우리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일본 증시 올라갈 때 왼쪽에 있는 우리 상해 지수 올라갈 때 중국 증시 올라갈 때 우리 코스닥 지수는 올라가는 척하면서 그 상승이 이번 주에 다 도망갔어요. 진짜 딱 이제 반등 나오는구나 하면은 마이너스 4%씩 빠지고 마이너스 3%씩 빠지고. 근데 그 빠진 이유가 우리 위에 계신 우리 남쪽에 있는데 왜 북쪽에 계신 뭐 그 분들께서 이제 미사일을 쏘면서 이제 한반도의 전쟁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코스닥 지수가 좀 가장 많이 빠진 지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좀 불명예인 것 같아요. 뭐 이런 휴전 상태에서 이제 미사일을 쏘고 우리 핵 항공모함이 한반도 인근에서 이제 미일 군사 연합 훈련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번 주에만 미사일을 4방 쐈습니다. 4번. 그러니까 네 발을 쐈어요. 2번 도발을 했고 2발씩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4발을 쐈습니다. 지금 북한이 코로나 때문에 위기거든요.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경제 위기인데 미사일은 플렉스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플렉스 함으로써 이제 허공이랑 이제 동해 바다에다가 뭐 맞춘 것도 아니에요. 사상자도 없어요. 근데 돈을 그냥 수십억, 수백억씩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근데 그거 날리면서 우리나라 선물 옵션 시장에서 파생 시장에서 떨어지면서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베팅을 해놓고 도발을 하지 않았을까, 미사일을 쏘지 않았을까라는 좀 뭐 가설의 소설의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자 어찌됐건 이제 우리 열심히 훈련하고 계신 우리 미군, 우리 핵 항공모함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연합훈련이 끝나면은 다시 미국으로 귀가를 해야 된다. 항공모함 지나가고 북한도 도발 안 하면 이제 발발하지 않을 전쟁 리스크로 지수가 빠진 부분들은 다시 크게 반등이 들어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쟁은 발발하지 않는다. 만약에 발발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네, 이긴다에 베팅을 해서 물론 이제 전쟁 발발하지 않는다. 99.99% 확률로 전쟁 발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설 연휴 이후에 러시아와 미국이 합의를 하고 북한도 러시아가 합의했는데 굳이 뭐 추가적인 도발을 할 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군사적인 리스크 뭐 수십 년 동안 지속됐다가 또 공포감 낮아졌다가 공포감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하루를 반복하는데 지금은 좀 시간이 약인 것 같다. 연휴 동안 이제 주식은 잠시 잊고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뭐 등산도 좀 갔다 오시고 하시면서 좀 정신적인 컨트롤만 잘 하시면 네. 설 연휴 지나면 2월 달에는 1월 달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20%가 빠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술적 반등 크게 들어올 것이다 라고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설 연휴가 지나고 난 뒤에는 좀 강한 반등장들이 찾아와 주길 바라면서 오늘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시젠이요. 시젠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64,000원에 한 20% 정도 됩니다. 64,000원에 비중은 20%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 진단키트주들이 굉장히 또 강했는데 그중에서 그간 이 진단키트주들의 대장격이었던 시젠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64,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오늘 3%가량 오르면서 54,000원대 종가 형성됐거든요.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지금 네. 추가 매수 되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 올라줄 수 있을지, 추가 매수는 어느 선에서 해보면 좋을지 위원님 네. 도와주세요. 네, 청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이제 시즌 종목 언제 공략하셨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작년 12월인가? 12월 달에. 된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즌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이 추가 매수하기 좀 좋은 구간이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과거력을 볼게요. 제가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시즌이 올라갈 때 제가 시즌의 주가를 감히 이렇게 예측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예전에. 자, 여기 천정 찍고 빠졌다. 여기 천정 찍고 빠졌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거 여기서 저항받았으니까 여기서도 삼중 천정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여기서 정말 안일하게 우리 CJ를 믿지 못하고 우리 K 진단키트를 제가 감히 믿지 못하고 여기서 자 여기 천정 빠졌다. 여기 천정 빠졌다. 여기도 저항이다. 조심해야 된다. 여기 돌파하면은 위로 새로운 역사가 써 내려져 가는 건데 돌파 못하면 자 여기가 지금 7만 원이거든요. 근데 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자 우리가 차트를 보시면 자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은 자 이게 7,000원짜리가 7만 원까지 자 1000%가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내고 더 시세가 나오는 것보다는 1000% 올라갔는데 고가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면은 또 위험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안일한 정말 반대되는 좀 의견을 좀 제시해드린 적이 과거에 좀 있었던 종목인데 자, 결과적으로는 자 그 주요한 매물 구간을 자 거리대금을 동반하면서 자 뚫어내자. 이 저항 라인을 뚫어내자 이게 75,000원짜리가 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16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5,000원, 7,000원짜리가 7만 원까지 10배 올라갔다고 해서 여기서 한계를 보였던 종목이 아니라 자 신규 확진자 증가하고 매출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자 이 직전의 고점을 돌파하고 새로운 역사가 7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거의 120%, 130%의 추가 시대가 더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학을 뗐어요. 사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진단키트 잘 잡으신 분들이 2020년도에 진짜 수십억, 수백억씩 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막 이게 진단키트 관련주 그냥 우연히 뭐 전환사채 참여했는데 그게 막 1000% 넘게 올라가니까 갑자기 돈 복사가 10배가 되고 막 이러면서 진짜 막 그때 당시에 돈 굉장히 많이 버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시젠 주주분들도 우리 2020년도 당시에는 자 뭐 삼성전자보다 더 행복한 우리 뭐 이제 뭐 행복을 줬었던 큰 수익과 행복을 줬었던 종목이었는데 자 결과론적으로는 그 이후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 12월 달에 이제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되면서 백신 나오면 코로나 시국 끝난다. 그러면 진단키트 수요 견고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이제 시장에 우려들이 반영되면서
자, 16만 원 고가를 찍었던 시젠이 고가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자, 5만 원까지 마이너스 65%가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젠 종목이 이 16만 원의 평단가라면 시청자분의 평단가가 굉장히 높아서 조금은 더 많이 슬프신 상황이지만 지금의 매수 가격은 자, 과거에 16만 원짜리가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고요. 두 번째 저점에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고요. 지금 세 번째 저점에서 또다시 들어왔고 지금은 네 번째 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입 후에 시청자분께 지금은 저는 추가 매수해도 좋은 구간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젠이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이 구간에서는 계속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의 구간도 신규 확진자 16,000명 증가했는데 설 연휴 끝나고 2만 명, 3만 명, 5만 명, 10만 명 돌파하면은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진단키트 동난다. 이런 테마와 모멘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시세 분출 가능한 저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1월달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다 빠졌습니다. 자, 진단키트 관련된 수급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1월달에 거의 이제 1월달 한 달 동안 보면은 거의 막 부진했었던 이제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시청자님 평단가가 지금 이제 64,000원이시거든요. 결론만 시간 관계상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밑으로 48,000원, 49,000원 구간 손절 잡고 이 직전에 무상증자 이전에 만들었었던 이 저가 라인을 손절 잡고 자, 현재가 부근 자 5만 원에서 54,000원 부근 저는 이제 비중 5에서 10% 추가 매수 진행하셔도 좋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자, 목표가는 1차 66,000원에서 67,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자, 직전에 이 고가 라인 거리대금 동반하면서 이 단기 우리 매물들이 포진해 있는 77,000원 구간을 2차 목표가로 저는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추가 대응하셔도 좋다. 올라가면서 66,000, 67,000까지 덜어내고 나머지는 77,000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와, 이제 좀 한 여러 번 하시더니 이 5분 시간 굉장히 또 잘 맞춰서 끝내주시는데요. 시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추가 매수 해봐도 좋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유나이티드 제약. 유나이티드 제약 매수가가 네. 어떻게 되실까요? 예, 47,600원요. 47,600원에 담으셨고 비중은 얼마나 네. 보유하고 계세요? 20%입니다. 20%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 네, 유나이티드 제약. 지금 제약 바이오주들이 이 연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 10,000명대를 계속해서 돌파하면서 좀 각광을 다시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코로나19 치료제 이상 환자 모집을 4달 완료하겠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도 코로나 치료제의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지금 47,600원에 매수하셨으면은 보유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되셨고요. 네. 네, 오늘 어떤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하세요? 근데 너무 빠져가지고. 예. 매수가까지 뭐 올른지 안 올른지 그게 궁금합니다. 매수가까지 올라줄 수 있을지 또 네. 지금 시장 분위기도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예, 네, 예. 오늘도 지금 조금 전에 이 자막으로 나갔다시피 오후 9시까지 이 14,000명대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좀 네. 기대해봐도 좋을지 매수가까지 올라와줄 수 있을지 저희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위원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평단가가 이제 47,000원 정도면은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예. 네,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죠? 예. 네, 저는 일단 이게 기술적인 구간에서는 굉장히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게 유나이티드 제약이라는 종목이 이제 2020년도 당시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그냥 뭐만 하면은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10,000원짜리가 11만 원까지 11배가 올라갔었는데 진짜 많은 투자자분들이 올라갈 때 따라잡기 때문에 고가에 잘못 물렸으면은 진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었던 종목인데 이거를 빠지는 거 기다렸다가 그리고 여기 추세 하단까지 조정 받았을 때 저가에서 나름 잘 공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자, 11만 원짜리가 4만 원까지 마이너스 60%가 넘게 첫 번째 가격 조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 이 가격 조정이 있었던 첫 번째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 라인을 단 한 번도 깨지 않았어요.
자, 이 41,500원 구간이 2020년도 연말에 만들었었던 저점인데 여기를 계속 깨지 않고 기술적 반등이 반복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의 대응은 좀 명확해요. 기술적인 구간에서의 대응은 41,000원을 이탈하지 않을 시 이 종목은 기간 보유하셔서 코로나 관련된 신규 확진자 늘어나면서 다시 한번 그런 뭐 임상에 대한 모멘텀 혹은 동사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분기 보고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 혹시 유나이티드라는 기업이 어떤 뭐 임상 파이프라인을 진행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상세하게는 잘 모릅니다. 아, 상세하게 잘 모르세요? 네, 예. 이게 지금 저도 이제 뭐 정확하게 연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연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진행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분기 보고서를 참고하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계량 신약과 관련된 뭐 이제 소화기용 치료제, 뇌기능 개선 뭐 이제 이런 이제 연구 개발 실적을 완료한 부분들이 있고 네, 완료한 부분도 있고. 네,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 관련된 이제 과제를 임상 이상을 이제 올해 3월 달까지 이 과제 기간을 좀 진행한다라는 좀 정부 기관들의 돈을 받아서 연구를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022년 3월 달까지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한 연구가 끝나면 3월 달 이후에 이 결과물이 발표되는 이슈. 우리가 좀 네.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외에도 우리 금감원 들어가서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면 이 회사가 지금 어떤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다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은 그런 이제 연구 진행 중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만 보면은 고형암에 대한 부분, 순환기 치료제에 대한 부분, 소화기 치료제에 대한 부분, 소염 진통제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그런 신약을 개발하고 있고 항암 그리고 소화기 질환, 소염 진통의 계량 신약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사가 일단은 뭐 이제 뭐 수출 중인 그런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한 뭐 이제 클린자 CR정, 뭐 이제 똑같은 품목인데 이제 실로스탄 CR정 항암제 관련된 이제 임상 준비, 임상 진행 중, 수출 중인 거, 뭐 수출 중인 뭐 이제 라이센스 아웃한 만들어서 다른 제약사들에게 판매한 그런 내역들도 있는 걸로 미루어 보아 회사가 기술력은 충분히 좀 있는 것 같고요. 실제 제품의 매출액이 꾸준하게 이제 나오고 있는 업체예요. 이게 지금 뭐 실로스탄, 뭐 가스틴 이런 거는 다 이렇게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이게 어디서 판매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좀 디테일한 공부를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만 회사 자체는 제약 바이오 종목 치고 실적이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 재무제표가 없어서 요약 재무제표, 우리 개별 재무제표 보겠습니다. 자, 매출액에 대한 부분. 자, 우리가 이제 2021년도 9월 달에 10억, 100억, 1000억, 지금 1600억에 대한 매출액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250억 정도. 네, 작년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제약바이오 종목으로서의 실적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회사가 제품이 있기 때문에 신약도 개발하는데, 계량 신약도 개발하는데 매출액이 20년 전 400억에서 2020년도 2100억까지 증가했고요. 단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는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이거는 다른 실적에 기반하지 않고 주가가 폭발한 그런 제약바이오 종목들보다는 저는 튼실한 기업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20년도 12월 달 이 41,000원 가격대를 깨지 않을 시 저는 1차적으로는 우리 시청자님의 평단가 그리고 2차적으로는 자 저는 이제 51,000원에서 네, 우리 58,000원 영역대. 자, 과거에 이 박스권 구간. 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41,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시간을 좀 투자를 했을 때 자, 58,000원까지는 반복적으로 계속 시세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박스 상단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좀 분할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자, 58,000원까지 네, 분할 매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는 좀 건실한 기업이다라고 봐주셨고요. 그리고 52,000원에서 58,000원 구간 기억하시고요. 또 이 저가 구간인 이 41,000원 이탈하지 않는지 지켜보면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아, 현대차요. 현대차 매수가랑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20만 8천 원에 20만 8,300원에 네. 5%요. 208,300원에 5%. 5%.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대차 208,000원에 매수하셨으면은
들어가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몇 개월 됐어요. 몇 개월 되셨고요. 예. 오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크세요? 지금 많이 내렸는데 빠졌는데 네. 추가 매수를 해도 좋을지 아니면 더 기다려봐야 될지 네. 궁금해서요. 예. 추가 매수를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시장이 좀 빠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닌지 좀 이 부분에 예. 대해서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거든요. 저희 위원님께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청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뭐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업체라서 네. 이거는 저는 이제 현대차를 비중을 이제 조정받을 때마다 더 확대해 가셔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좀 견해를 먼저 좀 밝혀드리겠습니다. 비중이 이제 조금 뭐 물려 계시긴 한데, 근데 이제 비중이 네. 작기 때문에 추가 대응을 네. 한다면 평단가를 네. 저는 충분히 낮춰서 네, 반등 국면에서 충분히 수익권 청산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좀 이제 언제쯤 들어가야 좋을지. 언제쯤 네. 들어가는 게 좋을지 지금 봐드릴게요. 자, 일단은 네. 회사가 영업이익이나 이제 매출액적인 부분들이 계속 2023년도까지 매출액이 꾸준히 증권사의 전망치는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돼요.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가 다른 이제 기술주 성장주로 부각이 되는 이유가 기존에 이제 자동차 기업들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2020년도부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전부 다 공룡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 뭐 OTT,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 아마존 그런 플랫폼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공룡 기업으로 성장을 했는데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도 그들의 전기차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완성차 업체들의 보급, 전기차, 수차의 보급, 그리고 그 전기차, 수차를 보급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원래 이제 기존에는 내가 새로운 기능이 출시가 되면은 자동차를 바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함으로써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들을 업그레이드하고 이 자율주행도 구독 서비스를 도입해서 지금 테슬라가 이제 그런 이제 완전 자율주행을 진행하는 데에 대한 월 구독료를 계산할지 아니면 평생 동안 자율주행을 하는데 얼마를 계산할지 이런 식으로 그 플랫폼을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했죠. 쌍용차는 지금 회생 중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현대기아차 점유율이 독보적인데 이 뭐 대한민국의 그런 모빌리티와 관련된 부분을 거의 저는 이제 독점하고 있는 이제 업체가 이제 현대기아차 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이걸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기아차, 자, 기아라고 검색을 해보면 자, 기아차의 최대 주주가 현대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자, 기아차가 팔리든 현대차가 팔리든 아무 차나 전기차 잘 만들면 최종적으로는 현대차가 이득이에요. 현대가 네, 기아를 인수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아랑 현대차가 미래차 시장에서 전기차, 수차 보급하고 앞으로 내연기관 자동차 이제 판매 안 한다는 이슈 때문에 향후 10년, 15년 전기차 업체들 정정하겠습니다. 기존의 이제 내연기관 업체들의 이제 미래 가치 가중치가 점점점 높게 평가가 될 거고 이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기존에 이제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했던 우리 삼성전자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라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애플이 기존에 뭐 스마트폰을 만들던 그 업체가 이제는 스마트카를 만들겠다. 기존의 스마트폰 시장에 그런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앱스토어를 통해서 정말 그 어떤 게임사들보다 돈을 많이 벌고 있거든요. 앱스토어에서 게임을 다운받든 뭐 결제를 하든 수수료를 그 플랫폼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애플이 작년 기준으로 100조가 넘게 났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연도에 정정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실적을 굉장히 많이 냈는데 50조예요. 근데 애플은 100조 넘는 그런 막대한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플랫폼 앞으로 미래차 플랫폼 누가 가져가게 될 것인가. 근데 우리나라에는 현대기아 빼고는 저는 이제 그렇게 장악해 나갈 회사가 그렇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미래차 시장이 이제 도래한다라는 것에 좀 베팅을 하고자 한다면 저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 둘 중에 아무거나 공략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기아차가 뭐 자동차를 팔더라도 최대 주주인 현대차가 이제 수혜를 입게 될 것이다라는 좀 큰 그림에서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동사가
자,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주요한 이슈와 모멘텀이 부각됐을 때가 애플카 이슈입니다. 애플카 이슈는 2024년도까지 애플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 이 애플카 이슈가 부각되면 현대차의 주가도 여기서는 풍문만이었지만 앞으로 현실화되어가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뭐 애플카 테마주 아니면 뭐 그런 미래차 시장의 성장에 따른 그런 수혜주로서 좀 거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 막대한 거래대금이 수반된 이 캔들의 자 시가, 이 갭이 원래였으면 주요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했어야 됩니다. 여기 거래대금 터지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서 돈을 썼던 구간이 주요한 이제 지지 구간인데 최근 1월달 우리가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이 구간을 최근에 이탈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회색선에서 오늘 상승 반전형의 캔들이 만들어졌는데 자, 지금의 구간이 2년 동안의 주가 평균이고요.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자, 동사 지금 이제 19만 원 정도 지나고 있는데 자, 1번 찬스 치겠습니다. 1분 찬스요? 네, 1분 찬스 쓰겠습니다. 자, 현재가 이제 19만 원 정도 지나고 있는데 18만 원, 19만 원 분할 매수, 17만 원 손절 잡고 현재 구간 비중 5에서 10% 추가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서 평단가 낮추시고 17만 원 이탈하지 않을 시 저는 이제 현대차 이제 목표가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가 21만 원인데 21만 원에서 22만 원 구간까지 6커브 구간에서의 청산기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사는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매출액 증가하고 영업이익 증가하고 기업가치 증가하면 주가도 우상향을 기록하는 게 큰 그림에서는 맞는 그림이다라는 관점에서 빠지면 오히려 감사합니다. 지금 감매도 구간까지 조정받았는데 왜 빠졌나요? 우리 증시가 북한과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라는 전쟁 리스크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빠졌는데 전쟁 발발 안 하면 코스피 코스닥 우량주 위주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게 될 거라는 관점에서 저는 17만 원 손절 잡고 18만 원, 19만 원 비중 1배수 이상 추가 매수 진행하셔도 좋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자동차 산업에 또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5%로 워낙 비중도 잘 조절하셨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가봐도 좋겠다라고 짚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또 매수가라든지 이 비중에 따라서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이 달라지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면 상담 받아보시고 든든한 대응 전략 세워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 두 가지 번호 열어두고 있고요. 또 문자 번호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세 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예, 받으세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이녹스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 매수가랑 비중 예. 어떻게 되세요? 35,000원에 네. 25%예요. 35,000원에? 가격이 너무 25%. 떨어지니까. 네. 저점이 35,000원이면은 지금 수익 보고 계시네요. 예, 그래도 계속 떨어지니까. 네. 저점이 얼마인지 좀 알아보고,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좀 알고. 네, 지금 매도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갖고 있으려고 그러는데. 매도 안 네, 하고. 계속 좀 보유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시고 예. 그리고 1월 달에 21일에는 이제 57,000원 선까지 찍고 예. 지금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이 예. 보이고 있어서 예, 그때 조금 매도했어요. 조금 수익 챙기셨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저희 위원님께 지금 어디까지 떨어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또 예. 보유를 계속 해봐도 좋은 건지. 많이 떨어지면 매도를 해야 되는지 어쩐지.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예. 대응 전략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위원님, 예.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시청자님 일단 따봉 쌍따봉 일단 네, 드리도록 축하드립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 종목이 이제 과거력을 보면은 네. 일단은 이제 시청자님이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이제 매매 이제 뭐 어떤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거를 이제 왜 공략을 했고 앞으로 어떤 비전을 보고 이 기업을 조금 더 길게 들고 가려고 하시는지 아니 좋다 그러니까 네. 이것저것 저거 해갖고 뭐 좋다 그러니까는 들고 가려고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제 워낙 싼 가격에 네. 매수를 저거 해서 갖고 네. 그래서 저 손해 안 보고
안 보면은 계속 들고 가려 그러는데. 네, 근데 진짜 잘 매수를 하신 게, 자, 이게 언제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작년 이거 6월 달에 저기- 하셨는지, 10월 달에 하셨는지, 아니, 11월 달에 이거는 하셨는지. 저기 무상증자 받았어요. 아, 무상증자 받으셨어요? 예, 그래갖고 네. 가격이 그렇게 다운이 됐어요. 아, 한 500주 갖고 있다가 네. 다 팔아버리고 지금 170주 갖고 있거든요. 네네. 무상증자를 그러면은 작년 6월 달에 여름에 받으신 거네요, 무상증자? 아니죠. 네. 여름에 받았나 보네. 네. 예, 무상증자 결정 공시 먼저 뭐 보는 거는 어차피 의미가 없어서 이게 지금 이게 당시에 이제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한 주를 더 준다 해서 무상증자 예, 이슈 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고 여기서 예. 주식을 팔았어도 어차피 무상증자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예. 무상증자 받은 거를 지금까지 잘 들고 가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이게 자 무상증자 이슈 때문에 직전의 고가를 자 뚫어내면서 여기서 새로운 역사가 써 가졌고요. 그래서 자 이 구간 자 35,500원 구간이 여기를 이 저항 라인을 뚫어냈기 때문에 여기가 앞으로는 과거에는 저항 구간이었는데 여기가 지지 구간으로 바뀌게 됐는데 실제로 이 35,000원 구간이 정확하게 지지받고 지지받으면서 자, 시청자님의 평단가가 35,000원인데 이 종목의 매수하기 가장 좋았던 구간이 바로 35,000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따봉따봉 이겁니다. 진짜 잘 공략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이제 지금의 구간에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어디서 내가 익절선을 대응해야 되는 건가? 이거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는 건가?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46,000원, 45,5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만의 추가 시세 노려보시는 걸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 구간을 이야기 드린 이유는 첫 번째, 자 여기서도 자 보시면 새로운 역사를 쓰는 돌파 구간에서 이 구간을 뚫어내자 여기가 지지 구간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녹스 첨단 소재의 고가 라인이 여기였는데 여기를 최근에 거리대금을 쏟아내면서 뚫어냈습니다. 자, 뚫어냈기 때문에 돈을 써서 주가를 57,000원까지 뚫어냈는데 이게 추세가 꺾이지 않으려면 이 뚫어낸 구간을 지켜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지켜주지 못하고 여기를 이탈하면 하방이 다시 35,000원까지의 낙폭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뭐 파동 이론이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 뭐 이론들이 있겠지만 자, 고가에서 떨어지는 힘을 우리가 가늠했을 때 주요한 지지선을 이탈한다면 여기서의 매도의 크기만큼 그 크기만큼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자, 지켜줘야 될 주요한 지지선이 저는 45,000원, 45,500원, 46,000원 대략적으로 뭐 500원 단위는 빼고 45,000원에서 46,000원 구간을 깨지 않을 시에는 여기서 기술적 반등 전망하면서 좀 더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동사가 이제 뭐 하는 회사인가를 좀 보니까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 뭐 이제 스마트폰 소재, 반도체 패키징용 네, 소재를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일단 우리가 디스플레이용 OLED 이제 PCB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폰 만들 때 부품주로 부각이 됐었던 종목인데 이게 지금 왜 신고가를 기록하느냐? 올해 하반기에 애플이 VR 헤드셋을 출시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VR 헤드셋이 그러니까 메타버스로 가는 XR 기기의 그런 전 단계에서의 그런 기기인데 XR 기기라고 하면 시청자 혹시 아바타 보셨나요, 영화? 아니요. 안 보셨나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메타버스 하잖아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 세계로 들어가려면은 이제 그 하드웨어가 필요한데 그 하드웨어가 지금 기술에서는 올해 하반기 애플이 VR 헤드셋을 이제 출시하는 게 목표고요. 24년도에는 VR 글라스, 안경을 출시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XR 글라스, 네, 이게 출시하는 게 목표인데 일단은 올해 하반기 애플이 네, VR 글라스 정정하겠습니다. VR 헤드셋을 출시할 예정인데 거기에 디스플레이, OLED, 그리고 카메라 모듈 이런 것들이 뭐 많이 쓰인다. 근데 이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과거에 뭐 그런 보급형의 카메라 모듈이나 OLED가 아니라 메타버스 세계를 연결해주는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OLED, 반도체, PCB 이런 쪽의 부품들이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로 지금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녹스 첨단 소재뿐만 아니라 OLED 관련된 이렇게 또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네, 시청자님께서 또 추가로 자세하게 더 종목 상담 받아보고 싶으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또 노란톡 들어오셔서 방송 이후에도 더욱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 도와드릴까요? 이노베이션이요. SK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요, 21만 7천 원. 21만 7천 원. 비중은 네, 얼마나 오늘 담으셨을까요? 오늘 샀어요. 오늘 매수하셨어요? 예, 예. 비중은 얼마나 담고 계세요? 비중 50%요. 비중 50%나 담으셨고요. 네, 오늘 매수하셨는데 한 번에 좀 많이 담으셨네요. 예, 예. 네. 그래도 SK 이노베이션이 그간 좀 가파르게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올 4분기 배터리 사업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좀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는데 SK 이노베이션 오늘 매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또, 아니, 많이 빠져서 네. 들어가 봤는데. 지금 이제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이제는 오를 것 같아서 또 매수를 예, 하신 예. 것 같습니다. 저 위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봐주실지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배터리 3사로 네. 국내 이제 배터리 3사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보하든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가 확보하든 폭스바겐이 확보하든 아니면 독일의 뭐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전기차 시장을 섭렵하든 벤틀리가 섭렵하든 어찌됐건 그 배터리는 지금 K배터리에 대한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도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 지어달라, 배터리 공장 지어달라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K배터리, 자, 완성차 업체 누가 많이 팔든 간에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게 될 거라는 관점에서 앞으로의 좀 큰 그림에서의 전망을 좀 긍정적인 의견을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지금 시청자분께서 이제 뭐 알고 공략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뭐 모르고 공략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아까 이제 설명을 해 주실 때 많이 빠져서 매수했습니다. 너무 바라던 답변인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올라갈 때 추격 매수를 하시는데 이번에 자, 이 폭락장의 공포를 이겨내고 우리가 추세 하단에서 공략을 하신 부분은 정말 뭐 더할 나위 없이 좀 잘 대응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 이렇게 좀 차트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시젠이라는 종목을 자, 이 저항 구간, 여기 저항 구간, 여기를 돌파하지 못할 거다라는 그 아리란 생각을 했더니 여기를 뚫어내면서 새로운 역사가 내려져 갔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바 있는데, 자, 이 종목도 자, 19만 원 구간이 우리가 2020년도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의 한계점이었습니다. 한계점. 근데 이 한계점, 이중천정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고점 차익 실현 떨어지고 주가가 자, 19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마이너스 30% 무너지고, 또 여기서 자, 저항을 받는 듯 하다가 거리대금 유입되면서 뚫어낸 시점부터는 이 19만 원이 저항 구간이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여기가 지지 구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누군가가 돈을 써서 주가를, 신고가를 갱신한 이유가 있겠죠. 큰 손들이. 이거 그 무거운 주식을 신고가를 만들었다면 그 목표가가 어딜까에 대한 물음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단기 목표가가 32만 원이었던 것으로 이제 과거력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19만 원에 대한 우리가 저항 구간이었는데 이 저항 구간을 거리대금을 동반하면서 뚫어낸 시점부터는 이 19만 원이 주요한 지지 구간으로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뚫어낸 이후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SK 이노베이션이 19만 원을 깨지 않고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자 자, 박스 상단 28만 원까지의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19만 원, 20만 원, 21만 원에서는 사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여기서는 알약 광고가 떴네요. 자, 여기서는 이제 사야 됩니다. 여기서는 사서 28만 원까지 분할 매도를 진행하기 좋은 저가 매수의 기회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그리고 주요한 매물을 뚫어냈었던, 과거에는 저항 구간이었지만 앞으로는 지지 구간으로 작용하게 될 이 19만 원을 다시 한번 깨지 않는 선에서 또 12월 1일자 19만 3천 원에서 또다시 28만 원까지 시세가 나왔거든요. 자, 여기서 또 40%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님 뭐 그리고 지금 떨어졌잖아요, 또.
그러니까 지금의 구간이 시청자님이 잘 사신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을 저는 여기를 이제 10만 불짜리 매수 저점이라고 칭하는데 여기서 공략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저점인지 알고 샀는데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더 정확도가 높은 게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만들어진 이중바닥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10만 불짜리 타점이면 여기는 100만 불짜리 매수 타점이에요. 근데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는 오늘 공략하신 거는 100만 불짜리 매수 타점에 오늘 공략을 하셨고요. 이거는 목표가 28만 원의 전량 매도가 아니라 과거에도 28만 원까지 올라갔고 우리가 12월 달에도 28만 원까지 올라갔고 이번에도 시간 지나서 28만 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분할 매도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밑으로는 19만 원만 깨지 않으면 추세 이탈이 아니니까 과거의 상승분은 반납한 10만 불짜리 매수점에서 올랐다. 40% 올랐다. 또다시 이중 바닥에서 40%가 올랐다. 지금 산중 바닥에서 또다시 40%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정확하게 뭐 28만 원 안 찍고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분할 매도 진행하시면서 지금은 비중이 50%이신데 수익권에서 이제 분할 매도 진행하면서 다수 비중을 28만 원까지 수익을 확정 지어 주시고 나머지 5% 미만의 비중으로만 이 28만 원을 또다시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냈을 때 그 위로의 시세는 수익권이니까 거기서 자율적으로 노려보시고 또다시 고가에서 팔고 이게 다시 19만 원까지 빠지면 여기서 또다시 반등하는 그 타이밍 재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지금 네, 지금 이제 또 5분이라는 시간 제한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아쉽지만 이 시간 때문에 종목 상담 받아보지 못해서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나 또 시간 때문에 또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끝까지 다 듣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또 1월장을 마무리하고 또 설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쉬면서 좀 마음의 불안도 내려놓으시고요. 계속해서 쉬면서 또 불안을 내려놓으면서도 사실 이 불안을 내려놓기는 쉽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전략을 계속해서 좀 가져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1월 효과는 사실 없었는데 2월 효과는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냥 제가 세뇌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쟁 나지 않을 가능성 99.99%다. 근데 이거를 사실 믿으셔야 된다. 민 위원님만큼 이 전쟁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네.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겠죠. 네. 근데 왜 우리 증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빠졌을까? 이거에 대한 물음표를 던져 보신다면 네. 전 세계적인 군사 리스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빠졌는데 네. 나스닥 지수보다 코스닥 지수가 더 많이 빠졌습니다. 왜 많이 빠졌을까요? 이번 주에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을 2번이나 진행했고 그 도발 2번 진행하는 시점에 우리 증시가 급격하게 코스닥 지수가 무너졌거든요. 그러면 과연 북한과의 그런 군사 리스크, 전쟁 리스크가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에 대한 물음에는 네. 좀 반영됐다고 봅니다. 이거는 네네.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 증시가 이번 주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빠진 이유, 1월 달에 가장 많이 빠진 이유가 당연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는 전 세계가 동일한 건데 네. 우리나라는 거기에 북한이 도발을 1월 달에만 7번을 진행했습니다. 진행할 때마다 빠졌어요. 상승할 만하면 그 상승이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처음 아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던 시절에도 네네. 훈련 갔다가 항공모함이 미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잠깐 우리 한반도 인근을 지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왜 갑자기 핵 항공모함이 북한으로 오지? 왜 한반도로 오지? 근데 마침 또 북한이 또 뭐 그런 강경 발언들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미친 척하고 이거 이거 핵시설 격파하고 이제 그런 네, 사실 전쟁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네, 그런 북한이 도발을 한 건 이제 처음은 아닌데 이제 요즘 이렇게 시장이 좀 글로벌 시장이 모두가 좀 침체된 이 이유로는 미 연준의 좀 빠른 긴축 행보를 꼽기는 한데 네, 그 이 이슈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네, 그 이슈는 저는 이렇게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금리 인상 새롭게 발발한 이슈가 아닙니다. 네. 이거 작년부터
작년 10월달, 11월달, 12월달 나스닥 지수 계속 빠지고 코스닥스 빠졌던 그 박스권을 유지했었던 이슈가 네. 금리 인상이에요. 네. 그리고 테이퍼링, 자산 긴축. 뭐 이런 부분들은 이번 주에 새롭게 발발한 악재가 아니라 원래부터 시장에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새롭게 발발한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자,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런 것들은 연말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네, 부분들이고 근데 이제 속도가 좀 빨라지면서 이제 시장이 조금 놀랐다 이런 말도 있고. 속도가 왜 빨라질까요? 그거에 대한 물음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진행해야 됩니다. 금리 인상 진행돼도 만약에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다면 가지고 있는 채권까지 매도를 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회수하는 자산 긴축에 대한 정책도 펼칠 수 있다라는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면 금리 인상하면서 자산 긴축까지 하면서 유동성을 회수하겠다라는 더 매파적인 그런 정책들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게 왜 나왔나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근방에 수십만 명에 대한 군사들을 배치시키면서 글로벌 식량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한다고 했는데 러시아가 군사적인 행동을 취하니까 우크라이나에 곡물 창고가 있어서 식량 가격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전쟁 나면 뭐 식량 사용될 수 있죠. 근데 이제 러시아가 천연가스도 이제 유럽의 수출을 좀 막아놓은 상태에서 전쟁 나면 뭐가 올라가죠? 유가가 올라갑니다. 유가랑 식량 이 원자재가 폭등하면서 글로벌 증시에 악재가 저는 발발했다고 생각해요. 뇌관이 이거 두 개였습니다. 식량, 곡물 식량 가격의 상승, 국제유가의 상승. 이 두 개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고요. 실제로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터졌을 때 전쟁 터지면 인플레이션이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리스크가 인플레이션과 결코 연결고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금리 인상 더 세게 하겠다, 자산 긴축 더 세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러시아가 전쟁 리스크 부각시키면서 인플레이션 더 많이 글로벌 곡물 가격 상승하고 국제유가 상승하고 이 물가가 잡힐 생각을 하질 않으니까 더욱더 매파적인 그런 금리 인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근데 사실 이제 아직까지 금리 인상이 진행된 건 아니거든요. 올해 금리 인상 했나요?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럴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 안 잡히면은 금리 인상 더 할 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계획에 불과합니다. 실제 단행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질 않으니까 오히려 물가가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 안 잡히면 더 올릴 거야. 이런 취지로서의 연준의 이제 발언이었지.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지. 사실 긴축, 금리 인상 작년 연말부터 있었던 이슈라서 1월달 한 달 동안 증수가 폭락한 것에 대한 해설이 저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향이 있겠죠. 하지만 그 핵심, 그 근본적인 이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를 부각시키면서 곡물 가격과 유가 두 가지를 건드렸다.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했을까?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식량과 천연가스 이거 두 가지를 유럽에다가 공급망을 장악함으로써 장악력을 키우려고 했는데 전쟁 일으키지 못합니다. 전쟁은요 상대방이 기습하고 있을 때 공략을 해야 돼요. 지금은 전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고 나토군과 미군이 압박을 하면 만약에 침공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반환해야 되는데 러시아 군인들 피 흘려가지고 반환해야 되면 뭐가 이문이 남겠습니까? 그래서 러시아의 결과론적인 이문을 취한 방법은 내가 전쟁 리스크를 부각시키면서 글로벌 증시를 끌어내리고 내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규제함으로써 비트코인의 급락을 불러일으키고 비트코인이 파생시장, 선물옵션과도 엮여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급락하면 마진콜 이슈가 발생돼서 현물시장에서의 주식을 팔아야 되는 이슈들 이런 이슈들 더불어서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대만에 전투기를 띄우고요. 북한은 1월 한 달 동안 7번 넘는 군사적인 도발을 하는데 마침 한반도에 뭐가 있죠 지금? 핵 항공모함이 훈련 중입니다. 핵 항공모함이 훈련 중인데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니까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전쟁 리스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리도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외인들이 우리나라도 전쟁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외인들이 결과론적으로는 선물옵션 시장에서 하방에 베팅을 하고 전쟁 리스크로 떼돈을 벌었습니다. 지금 떼돈을 벌었는데 선물옵션 시장에서의 포지션은
영원히 유지가 되는 포지션이 없거든요. 숏으로 수익을 냈으면 저가에 사고 선물 옵션 시장에서 다시 상승에 베팅을 하면서 떨어지면서도 수익을 내고 올라가면서도 수익을 내는 그림이 이상적인 그림이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우리 시간 관계상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일주일 동안 노랑톡에서 자연스럽게 전부 다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앵커님께서 제 노랑톡의 입장에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제가 말하시는 분들이 좀 말하는 부분이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다, 왜 전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랑톡 입장하셔서 더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군사적 긴장 고조가 지속되면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이 부담되는 시장 환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우리 시장은 설 연휴로 쉬어가는 만큼 쉬면서 계속해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여러분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